국내 학력인가국제학교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별 입학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7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7개 학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수시 전형, 일반 전형입니다. 여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는 해외고 학생, 그리고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 그리고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을 15명에서 20명씩 매년 계속 선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따라서 그 해외고생과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본인이 적절한 그 스펙을 가지고 있고 서울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들, 대체 서식을 통해서 학생의 능력을 파악한 후에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은 현재 많은 학생들이 그 국내 대학에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례가 별로 없지만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의 서울대 합격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수의과에 합격한 학생도 있고요. 유학생으로. 그리고 이 자유전공학부라든가 그다음에 영문과, 그다음에 이 생명과학 계열, 그다음에 뭐 공학 계열, 뭐 여러 곳에 합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 국내 대학 그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우수한 인재들도 국내 대학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연세대학교 국제형 전형을 비롯해서 이 뛰어난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도 지원을 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서울대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6학년도 대학 신입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서울대학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는 지금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울대학교의 수시 전형에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과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이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 그래서 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이 이 일반 전형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수시 지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모든 학과에서 다 선발을 합니다. 인문대학의 영문과에서도 9명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고미술사학과에서도 9명, 그 철학과에서도 9명 이렇게 선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회과학대학에서도 전과에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부에서 60명, 그 다음에 언론정보학과에서 12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과학대학에도 역시 전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리과학부에서 16명, 그리고 생명과학부에서 27명, 지구환경과학부, 최근에 해외고등학교 합격생 사례가 있는 학과입니다. 여기서도 19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간호학과에도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27명. 그리고 경영대학에 47명의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공과대학에 기계공학과에 54명. 그리고 에너지자원공학부 역시 해외고등학교 합격 사례가 있던 학과입니다. 1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항공우주공학과에서 18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농업생명과학대학에 그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여기는 2년 연속해서 해외고등학교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있는 학과입니다. 16명,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에서 13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학부는 해외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어서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은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미술대학과 음악대학 지원은 어렵다. 그리고 사범대학에서도 학생을 쭉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의 의료학과에서도 12명, 그리고 수의학과 역시 과거 해외고등학교 합격 사례가 있습니다. 17명, 약학 계열에서 29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서울대 의예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50명을 선발하고요. 자유전공학부 가장 많은 해외고등학교 합격 사례가 나왔던 학과입니다. 국내 외국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노려볼 수 있는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48명. 그리고 첨단융합과학부에서 98명. 그리고 해외고등학교에서 합격 사례가 있는 이 서울대 치대에서도 역시 25명의 학생을 선발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1,491명의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중에 디자인학부라든가 체육교육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학과에 수능 최저 없이 이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해외고 학생들도 지원할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지원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입니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자와 외국고등학교 졸업자는 물론이고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도 당연히 국내고생이니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과 면접 성적을 반반을 합쳐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사범대학만 교직 적성 인성 면접이 40% 있는 거 요걸 빼고는 나머지 모든 학과는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 가서 1단계 서류 플러스 면접 100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대 디자인학부하고 체육교육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 지원은 어렵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자, 이 면접 및 구술고사, 이 서울대학교 면접 구술고사는요. 각 이 단과대학 학과별로 이렇게 면접 문제를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그래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뭐 자연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각 학과별로 지금 면접을 이러한 내용을 물어본다라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하고 영어를 활용할 수도 있고 한자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건 인문대학과 사회과학대학 얘기고 수리과학 통계학부에서는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구환경과학부라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과학 제시문, 화학관련 제시문,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전공 적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요.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식물생산, 산림과학, 식품동물생명공학부에서는 이렇게 식물생산과학부는 생명과학, 산림과학부는 수학, 그 다음에 식품동물생명과학부에서는 화학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질문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사범대학에서는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과별로 이렇게 문제가 이 면접 문제 그 제시문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는 문과 지원생과 이과 지원생이 각각 자유전공학부니까 각각 따로 있겠죠. 이제 2학년에 전공을 정할 때. 그래서 이 유형 중에 역시 세 가지를 선택해서 인문학 수학 관련 제시문, 사회과학 수학 관련 제시문 활용 문제가 있고 수학 인문, 수학 자연 요 관련 제시문을 활용해서 이 자연 계열 쪽은 요걸 전공 적합성 및 학업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별 출제 범위도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수의학과, 의예과, 치의과는 이 면접 문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의과 대학은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상황 제시와 생명과학 관련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의과대학은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 치의학과는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들은 이제 면접 문제가 별도로 있다. 그래서 면접은 이런 식으로 잘 준비를 해야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출제를 한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1단계가 2배수 선발하는데 면접도 잘해야 이제 최종 합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들의 국내 대학 지원 흐름은 최근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서울대학교 합격 사례가 없습니다. 지원 사례도 없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지금 지원자가 있는데 이 해외 고등학교는 여러 학생들이 합격을 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서울대학교는 1단계에서 2배수밖에 선발 안 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일단 선발이 되면 굉장히 최종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여지껏 경험한 바로는 2배수밖에 선발을 안 한 상태에서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이나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을 2배수 이내로 뽑았다는 것은 대학이 이 학생을 웬만해서는 뽑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잘하면 설사 면접을 아주 잘하진 못했더라도 뽑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배수밖에 선발을 안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합격 확률이 높고 또 서울대학교의 특히 이 자연과학 계열 쪽에 지원자들은 이 다른 대학의 그 의약학 계열 지원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복수 합격을 했을 경우에 서울대 합격을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추합도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뭐 공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 2배수 안에만 일단 서류로 합격을 한다면 최종 합격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2025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요강이 나옵니다. 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이 면접 관련 내용들은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서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평가는 이제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학생부가 없으니까 학생부 대체 서식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은 10종류의 서류를 30장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본인의 학업, 진로, 공동체 서류들, 우수성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내용은 학업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 지적 호기심 등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여건에서 보인 교과 학습 활동의 성취 수준과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교과 학습 내용은 지원자가 이수한 교과목 특성, 수업 내용, 학업 수행 내용, 이수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 및 진취성,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주도성, 논리적 사고력, 과제 수행 능력 등의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에 합격을 하면 2차에 가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각 단과대학 학과별 면접 문제를 토대로 해서 면접 시험을 치른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 제출 서류에 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고등학교,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및 국내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서류를 내느냐. 그래서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생부 대체 서식 제출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증빙 자료 이렇게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국내 학력 인정 확인서 이거는 각 학교별로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국내 학력을 인정받은 학교다라는 걸 각 7개 그 학력인가 국제학교 교장 선생님 명의의 서류들 각 학교마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들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이런 학교들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학력 인정 확인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학생부 대체 서식에 이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입니다. 지금 보시면 온라인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에 쓸 수 없는 내용은 다른 대학에 쓸 수 없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장학생, 장학금,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뭐 예를 들어서 교내대회 참여 사실, 성적, 수상 실적, 자율 동아리, 개인 봉사 이런 건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외에 뭐 모든 교회 서류 및 공인어학 성적 뭐 이런 건 당연히 쓸 수가 없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서류들은 교내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서류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서류들 10개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10개 중에 뭘 낼 수 있냐면 첫 번째로 학교 성적표. 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이 학교 성적표 있죠? 그 학교 성적표를 학생부 대체 서식에 넣어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서류 꼭 넣어야 되고요. 그 우수한 학생, 우수한 학교 성적은. 그리고 표준화 학력 평가 자료, IB 성적, 그다음에 AP 성적, 그다음에 SAT, ACT, A레벨 뭐 당연히 다 받습니다. 그러면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학생은 지금 IB 아니면 AP 학교니까 그 성적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SAT나 ACT를 따로 응시하셨다면 그거를 서류로 제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대학들처럼 학업 서류, 그 다음에 진로 서류, 공동체 서류를 나눠서 10번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류 평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보면 이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거, 이 모든 학교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업 태도를 평가한다 그랬는데 이 학업 태도 안에 진로 탐색 의지 및 학업 소양을 평가한다 그랬으니까 학업 역량과 학업 태도를 통해서 우리 다른 학교들의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같이 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업 외 소양이라는 거는 바로 이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그래서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도 학업 역량 그리고 학업 태도 안에서 진로 역량 그리고 학업의 소양을 통해 공동체 역량을 평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포션이 서울대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을 쓸 때 우리는 학교 성적표 꼭 넣어야 되겠죠. 이건 학업 역량 서류입니다. 그리고 IB하고 AP 성적, SAT, ACT 성적 역시 학업 역량 서류고요. 그거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 서류. 내가 집어넣는 학과에 맞는 진로 역량 서류들. 바로 내가 공과대학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물리나 수학과 같은 학과목 활동 서류, 물리나 수학 쪽에 그 클럽 활동이라든가 이런 비교과 활동 서류 이런 것들을 진로 서류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대학에 지원을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영어라든가 그 다음에 국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진로 역량 서류로 넣고 나머지 내용들을 다시 또 학생부 대체 서식에 쓸 학업 역량 서류로 학과목 활동 보고서를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학과별로 이 제출할 수 있는 학업과 진로 역량 서류가 다르겠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고등학교 3년 과정 중에 수업을 들었던 모든 내용에 대한 학과목 활동 보고서 전 과목 다 필요합니다. 그거를 다 준비하고 그중에 내가 넣는 학과와 맞는 서류는 진로 서류로 쓰고 학업 태도 서류로 서울대 기준으로는 그리고 내가 넣는 학과가 아닌 그 학과와 직접 관계없는 나머지 학업 서류는 다 학업 역량 서류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국내 학력인가 국제학교 다닐 때 했던 여러 가지 활동 서류들은 공동체 역량이나 이런 봉사 역량 이런 서류로 집어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총 10종류의 서류를 넣고 그 다음에 총 30장까지의 우리 증빙자료, 학과목 활동, 비교과 활동 증명서를 같이 넣고 ACT, SAT, AP, IB 다 넣고 그 다음에 학교 성적표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학생부 대체 서식을 통해 30장이나 되는 서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카테고리를 잘 정리해서 학업과 진로 서류 위주로 탄탄하게 서류를 짜서 넣고 증빙 자료를
우리 학과목 활동 보고서 비교과 활동 증명서를 통해 집어넣어서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서울대 합격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 1단계에만 합격을 하면 일단 최종 합격은 상당히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